14명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가리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충청북도 도청과 도경찰청 등 정부기관 10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무조정실도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발견했다며 충북도와 행복청 관계자 등 12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번 참사가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기관과 그 공무원들이 할 일을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관제라고 정부도 보는 셈입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가 수사 속보부터 전해드리고 수사로 밝혀내야 할 잘못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모두 10여 곳입니다.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 시청, 행정복합도시건설청, 충북소방본부 등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있는 기관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하천 관리와 다리 건설, 도로 통제, 그리고 현장 출동까지 참사 원인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대형 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이 먼저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범위에 있는 경찰의 비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책임 소재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은 오늘 충북도청과 행복청 직원 등 12명의 직무유기 의혹을 경찰이 아닌 검찰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배용원 청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검사 17명을 파견해 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3년 전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도 포함됐습니다. 일단 오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책임을 가려야 할 곳은 또 있습니다. 거센 물살에도 병사들에게 맨몸 수색을 시켜 곧 최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해병대입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당시 부대에 사단장이 현장 지도를 나와 복장 점검을 한다며 지침이 내려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라는 게 빨간색 해병대 체육복을 입혀라, 다른 옷은 안 된다, 이런 수준이고 정작 생명을 지켜줄 구명조끼나 다른 안전장비에 대한 지시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1사단이 병사들을 경북 예천에 투입하기 전날 공지한 내용입니다. 수해를 입은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활동을 한다며 구체적으로 한천과 석관천 물가 위주라고 적었습니다. 수색 작업을 할 거란 점을 미리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부대 측은 병사들에게 복장 통일만 강조했습니다. 사단장님 강조사항이라며 하의로는 전투복, 상의로는 적색 해병대 체육복을 입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단장이 현장 지도를 나와 복장을 점검한다는 예고도 했습니다. 복장 규정까지 세세하게 지침을 내렸지만 정작 구명조끼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는 데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병대 측은 구명조끼 착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전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 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습니다. 사고 이후 주말 동안 외출 외박 등이 통제돼 부대 안에서 입단속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웬만하면은 날 저녁에는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는 편인데 이 사고 이후로는 지금 조금 조용한 편입니다. 연락이 많이 떠갑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휴가나 외출 외박을 전면 통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주목한 이슈를 설명드립니다. 달라진 명동 모습입니다. K-팝 한국 문화 즐기고 싶다면서 미국, 유럽, 아시아 다양한 나라에서 관광 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었지만 특히 힘들었던 게 관광업계죠. 1,700만 명이 넘던 외국인 관광객이 재작년 100만 명을 못 채울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올해는 하늘길도 열렸겠다. 본격적으로 관광 살려보자. 정부가 4년 안에 관광객 3천만 명 시대 열겠다고 야심찬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려면 한 번 왔던 외국인들이 한국 정말 좋더라 이러면서 2번, 3번 와야겠죠. 하지만 한국의 재방문율 50% 수준으로 관광 대국들에 한참 못 미칩니다. 왜 그럴까? 저희가 한국 또 오기 주저하게 만드는 불편한 점들 뭔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먼저 정희용 기자입니다. 미국인 그린과 디아고는 산낙지를 먹으러 간 광장시장에서 한참을 헤매야 했습니다. 한 가게에서 메뉴판을 내밀었지만 번역이 잘못돼 있었습니다. Is this live octopus? No, it's just grilled octopus.
지방을 여행하는 건 더 쉽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부산을 가보려다가 포기했습니다. 고속버스 예매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It's like all in Korean. I can't even get inside. 브린과 디아고가 지나가다 만난 다른 관광객은 길 찾는 게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Now I also download Google Map, Apple Map, Naver app, and Kakao. I am testing out to see which one works better, you know, because when I was in Japan, I used Google. No problem. I was able to go everywhere. 구글 지도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여행 때 많이 쓰지만 정작 한국에선 도보와 자동차로 길 찾기를 할 수 없습니다. 군사보안을 이유로 기능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지도 영문판을 켰지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I was so confused and, I was a little bit lost. I put in an address, I type in English, right? It doesn't translate. 관광대국에 비해 관광 코스도 잘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인 관광객 나대지는 한국에 머무는 열흘 동안 서울에 박물관이 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Promotion of touristy events, so like a list of like the most popular tourists for foreigners to check out, or even if they have like a traveling exhibit, you'd say, oh, make sure you check out this if you're going to be in Korea on this time. 프랑스 파리의 문화협회는 파리 뮤지엄 패스를 만들어 파리의 박물관 등 명소 50곳 이상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끔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가지 장사에 당해본 적이 있다는 외국인 관광객도 적지 않습니다. 화장품을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가 하면 택시 미터기를 끈 채 2배 요금을 부르는 일도 여전합니다. 이어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미국인 관광객 나대지는 며칠 전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는 미터기도 켜지 않고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I noticed that the meter wasn't running, so I wanted to ask him, about the meter, and he just like didn't say anything. 출발 전 앱으로 확인한 예상 금액은 9,000원이었지만 도착 후 택시 기사는 2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And I said, so how much is it? And he said it was going to be 20,000 won. I told him, I said, no, it said 9,000 on the app. And he was like, okay, 9,000. That was kind of a bit shocking. 코로나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다시 외국인들로 북적이는 서울 명동거리입니다. 그런데 관광 1번지라는 명성이 무색할 만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바가지 요금 피해 신고가 많습니다. 한 중국 교포는 관광을 하러 이곳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20%라고 써 있어가지고 좀 많이 샀어요. 근데 가격이 29,000원이 나와가지고 내가 생각한 계산이 또 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20%를 안 주고 10%를 준 거예요. 바가지에 당했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인도 늘고 있습니다. 요금 과다 결제나 아니면 원치 않는 상품을 강매해서 바가지를 세워가지고 그거를 판매하는 불편 신고가 하루에도 2건에서 3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선 몇몇의 바가지 상술 때문에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명동 상권이 타격을 받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소아암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암과 싸우느라 또래와 어울리는 것도 무언가를 배우는 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일부 병원에서 병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로선 난생 처음 과학 실험도 하고 또 춤도 춰보는 소중한 곳인데 전국에 딱 36곳밖에 없습니다. 소아암 환자 수가 3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건데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생님이 손을 내밉니다. 아이는 잡을지 말지 고민합니다. 결국 천천히 마주잡습니다. 손뼉을 치고 한 발로 뛰어봅니다. 오늘은 무용을 배우는 날입니다. 아이 몸엔 줄이 달렸습니다. 8살 이나는 소아암을 앓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가보고 싶은 데를 그린 거예요. 이나가 가고 싶은 곳이에요? 네. 가서 뭘 많이 하고 싶어요, 놀이터에서? 물놀이. 11살 재승이는 과학을 좋아합니다.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친구들도 보고 선생님들도 봐서 학교 느낌이 나서 좋아요. 병원 안에 있는 어린이 학교입니다. 소아암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겐 소중한 곳입니다. 배선실이라고 적힌 곳을 들어가 보니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병동 옆에서 밥을 차리는 곳이었는데 배선실을 반으로 나눠 교실을 만든 겁니다. 교육부는 여기서 아이들이 1시간 수업을 받으면 하루 수업을 받은 걸로 인정합니다.
병원은 교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에게 수업을 맡기고 교육부에 보고합니다. 5살 유한이는 만들기를 잘합니다. 아이가 되게 존경스럽게 있어요. 너무나 잘 버티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그치? 선생님이 장난감을 들고 병동에 갑니다. 3살 시우는 태어날 때부터 아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던 아이라 보니까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친구였던 아이였거든요. 책도 읽어주시고 와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10살 규리는 초등학교 3학년이 돼서야 학교에 처음 갔습니다.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1, 2학년 때 병원에서 수업을 잘 받고 수업 일수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어린이 병원 학교는 전국에 36곳 있습니다. 매년 50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닙니다. 하지만 국내 소아암 환자는 3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꼭 필요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겁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은 전혀 다릅니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맞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처음부터 세워져야 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도 학교도 가지 못하고 아직도 어디선가 아파하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이제 어른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밀착카메라 이상엽입니다.